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질문, 바로 우리는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눌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도 따뜻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꺼내놓기 어려워했던 주제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과연 나는 정상일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을 나누는 적절한 횟수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의 질에 따라 그 양상과 만족도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준과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만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고서 중 하나인 소녀경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횟수에 대한 흥미로운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서에서는 나이의 9를 곱한 후 그 숫자의 앞자리는 며칠, 뒷자리는 몇 번으로 계산하여 적절한 횟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40대 분들의 경우 주 2회 정도, 60대 분들은 5주에 4회, 그리고 70대 분들은 2주에 1회 정도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오래된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에도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행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사랑을 나누는 횟수와 만족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나라가 가장 활발하고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을지, 혹은 어떤 나라가 가장 소극적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흥미로운 사실은 남미 국가들의 경우 매우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사랑을 나누는 횟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정열적인 나라에서는 30대에서 40대 분들이 주 56회 정도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거의 매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활발한 편이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60대에도 주 24회 관계를 갖는 등 나이와 상관없이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관이 사랑을 나누는 횟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을 넓히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섹스리스 부부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며 이는 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월 1회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앞서 말씀드린 남미나 서구권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 사회의 변화 사이의 충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일본 다음으로 관계 횟수가 적은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는 59%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인, 성교육 부족, 파트너 간의 소통 부족, 그리고 성 역할을 둘러싼 고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사회가 사랑을 나누는 방식과 만족도에 있어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을 겨냥한 그린셀프의 조사에 따르면 20대부터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2%만이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성은 73.6%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36.8%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 간의 인식 차이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사회적 기대와 역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경험에 대한 인식을 보면 남성은 만족감을 느낀 경우가 많았던 반면 여성은 신체적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성관계에서 성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남성은 73.6%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42.8%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성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 또한 남성은 61.2%인 반면 여성은 35.6%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사회가 사랑을 나누는 방식과 만족도에 있어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감정적 교류가 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건강한 사랑을 위한 관계 횟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주 23회 정도의 관계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와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권장 사항입니다. 남성의 경우 적절한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관계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은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에도 기여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이상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신체 나이가 더 젊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죠. 이는 활발한 성생활이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도함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적당함이 중요하듯 성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빈도나 무리한 관계는 피로도 증가,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감정적 교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 나눔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만족과 행복이 동반되지 않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생활 트렌드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오감을 자극하여
쾌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조명, 은은한 아로마 향, 잔잔한 음악, 그리고 서로를 탐색하는 섬세한 터치 등은 관계의 질을 한층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깨우는 노력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집중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절주하는 트렌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술은 성관계 시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서로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지 않는 것이 성감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만큼 성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점차 개인의 만족과 경험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지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트렌드는 더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보다 폭넓고 창의적으로 탐색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랑을 나누는 횟수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각자의 만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숫자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의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삶의 활력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행복과 만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횟수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이 있는 대화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갇히기보다는 여러분 자신과 파트너의 고유한 리듬과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의 욕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